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비중은 줄여야 되겠죠.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아야 되고 너무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퍼센테이지를 줄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니? 지금 좀. 지금 좋니? 좀 어색해서 지금 좋니 프로그램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은퇴를 하신 분이라든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주로 그 금융교육, 그다음에 노후 준비 이런 주제로 많이 유튜브를 했는데 내가 평소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AARP라는 조직이 있는데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1958년에 은퇴하신 여자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처음에는 보험에 관해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보험을 잘 안 들어줬거든요. 미국에서 보험회사들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이분이 규합을 해서 보험을 들게 했어요. 점점 확산이 돼갖고 그래서 그 은퇴자 협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 3,800만 명이 회원이에요. 회원이 그렇게 많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업과 은퇴한 사람들과 또 그 세대 간의 그런 협력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채널도 시작을 했어요. 대표님이 금융교육 담당이신데 노후 준비에서 금융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은퇴자 협회에서 뭘 할 건지 5개 분야예요. 나는 금융교육을 맡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의료, 그 다음에 레저, 또 취업, 그리고 이제 장례 이런 5가지 분야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금융교육을 맡게 됐죠. 근데 금융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미처 안 가르쳤죠. 금융교육은 삶의 질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한 교육,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공부도 아니에요.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건데 미처 그런 거를 중요시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온 가족이 부자 되자, 온 가족이 경제 독립하자 그런 취지로 나는 이제 금융교육 분야를 맡게 됐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투자하느냐 대부분 모르잖아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그 리딩방에 사기를 당해요. 엄청나게 한국 사기 그게 막 몇 조가 사기를 당한다고 해요. 리딩방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금융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특히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미 노후이신 60대, 70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해야죠. 속지 않아야 되고 또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 금융상품인데도 마케팅에 속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연령과 상관없이 금융교육은 절대 필요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우리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다 6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대표님 영상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자기가 70이 넘었는데 지금 투자를 시작을 해도 늦지 않냐라는 걸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늦지 않은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이나 이런 비중은 줄여야 되겠죠. 이제 채권 비중이 너무 높아야 되고 너무 그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퍼센테이지를 줄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70이 됐건 80이 됐건 그다음에 상속 이런 전반적인 거를 금융교육을 해야죠. 지금 제가 댓글에서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봤는데 누가 코스피 200은 뭔가요? 어디서 사면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코스피 200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한국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의 크기예요. 크기가 큰 순서대로 200개를 골라서 그걸 한꺼번에 그 우리 과일 상자 같이 만든 거가 코스피 200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하나씩 사는 것보다 베스킷에 있는 거, 과일 바구니에 있는 걸 한꺼번에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코스피 200이라고 그래요. 저는 초보인데요. ETF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ETF가 나온 지 몇 년 안 돼요. 근데 굉장히 편리해요. 두 가지 면에서. 옛날에는 ETF가 아니고 투자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내가 개별 주식을 직접 사는 거,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펀드를 샀죠. 근데 펀드의 문제는 뭐냐면 좀 불편하죠.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요. 근데 ETF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식 사는 것처럼 편리하게 샀다 팔았다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8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ETF가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죠. 그래서 ETF는 영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exchange가 뭐냐면 거래소, 트레이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 그리고 F는 펀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ETF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처럼 거래하되 한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그 회사를 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60세 직장인인데 어떤 라이프를 고르면 좋을까요? 60대. 직장인인데 네. 현재 자신의 삶의 라이프를 어떤 라이프로 살면 좋을까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라이프를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뭐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비를 너무 과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과소비를 투자로 바꿔야 되고 주식으로 바꿔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월급을 받았을 때 일정 부분은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 투자할 때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서 하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보는 대부분 필요 없는 정보예요. 결국은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관계되는 거지 정보 때문에 내가 투자를 더 잘하거나 더 못하거나 그렇지 않아요.